방역당국이 대면 예배 참석 인원 허용 범위를 상향 조정하면서 교회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 순 배출을 제로로 한다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자 환경단체들이 초안 내용이 미흡하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WCC 중앙위원인 배현주 교수가 CBS-TV 파워인터뷰에 출연해 세계교회협의회는 10차 부산총회 이후 지난 8년 가까이 기후 문제와 세계 평화, 무기 군축 문제 등에서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독서를 강조하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을 통해 어떤 신앙적 선택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책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대면 예배 참석 인원 허용 범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교회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9일부터 대면 예배 참석 인원 허용 범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배당 수용 인원이 100명 미만 교회는 10명, 101명부터 999명까지는 10%, 1000명 이상인 교회는 최대 99명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부속 예배당이 있는 교회의 경우 예배당 수용 인원의 10%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대형 교회 역시 동일 시간에 99명 이상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하면서 방역 수칙을 소폭 조정했습니다. 4단계에서 대면 예배는 최대 19명까지 가능했지만 이번에 최대 99명까지 조정한 겁니다. 방역당국이 대면 예배 참석 허용 인원을 확대한 것은 교회의 모범적인 방역 노력과 한국교회 총연합의 지속적인 협상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다며 예배당 수용 인원에 따라 대면 예배 참석 인원 허용 범위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너무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물론 정부에서는 쉽지요. 그냥 20명만 드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일부 확진자가 있었던 건 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테이지로 보면 너무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하고. 한교총이 방역당국과 꾸준하게 협상을 하며 대면 예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정부가 여전히 예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등은 방역당국의 비대면 예배 방침이 과도한 자유침해라며 행정소송까지 냈고 명성교회 등 몇몇 대형교회들이 이를 지지하는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면 예배 참석 인원 허용 범위는 확대됐지만 저녁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 금지와 결혼식 하객 49명 이하 참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 인원이 최대 99명까지 늘어난 만큼 교회가 계속해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이웃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정부는 오는 2050년 우리나라의 탄소 순배출을 0으로 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하고 최근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안에 대한 환경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실망스럽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3가지 탄소중립안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한 채 탄소 배출량을 2,540만 톤으로 줄이는 안입니다. 2안은 탄소 배출량을 1,870만 톤으로 줄이고 석탄 발전은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1, 2안 모두 전기 수소차를 76%까지 보급한다는 가정입니다. 3안은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을 늘리며 전기 수소차를 97%까지 확대 보급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순탄소 배출 0을 이루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 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설정된 건 애초에 4만 하나뿐인데다 이마저도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이라는 미래 기술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탄소나 그리고 또 이게 산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포집해서 그 탄소 덩어리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연료로 활용을 한다는 기술인데 탄소 저장 포집 기술로 지금 9,500만 톤 가까이의 탄소를 저장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게 과연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지난 2018년 기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 2,760만 톤, 세계 11번째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050년 탄소 중립보다 앞으로 30년간 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대폭 줄여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이 달성된다고 해도 2049년까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번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다음 달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말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이번 주 위원회와 만나 탄소중립을 위한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산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다시 좀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거빈곤층이나 노동자 등 온실가스 감축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약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후 정의적 대안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어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내용을 점검합니다. 간담회에는 탄소중립위원회 안홍택 목사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형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또 오는 28일부터 4주 동안 기후행동학교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교총이 보수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기관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교총은 오늘 서울 방배동 백성예술대학에서 미래발전위원회를 열어서 보수연합기관 통합을 추진할 기관통합준비위원장에 김태영 예장통합총회 직전 총회장을 추대했습니다. 김태영 목사는 한교총 7개 교단이 참여하는 준비위를 구성해 33개 회원교단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WCC 중앙위원인 전 부산장신대 배현주 교수는 CBS-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서 WCC 제10차 부산 총회 이후 세계교회협의회는 지난 8년 가까이 기후위기와 세계평화, 무기 군축 문제 등에서 세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인 전 부산장신대 배현주 교수는 WCC 제10차 부산총회 이후 지구촌 나라들이 세계적인 기후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WCC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총회 이후만 보자면 그 2015년에 파리 협정을 맺는 거라든가 아니면 2016년에 지금 지구 환경의 위기 문제를 어젠다에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삼은 그 유엔의 SDG 있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이제 이런 회의들 또 그 이후에 당사국 총회 결정들 하는 그런 것에서 올바로 판단을 하고들 결정들을 리더십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이제 그 여러 네트워크와 함께 이제 공헌을 했었습니다. 또 핵무기 폐기를 위한 활동에도 적지 않은 역할이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뜻깊었던 게 그 아이캔이라는 단체가 2017년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 아이캔이 그 TPNW라고 핵무기 철폐 조약을 유엔에서 통과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캔 이 단체의 그 사무실이 제네바 WCC의 에큐메니컬 센터 안에 있어요. 그리고 WCC가 이 작은 국제평화운동 단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배현주 교수는 이어 교회일치운동, 즉 에큐메니칼 정신을
한국 교회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부터 세계 교회와의 접촉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에큐메니칼 행사, 교육 이런 것을 접촉하게 되면 이 교회의 중요성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굉장히 좀 반가워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장,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한편 WCC 제11차 총회는 코로나19로 한 해 연기돼 내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칼스루헤 시에서 열립니다. 총회 참석을 위해 한국교회는 지난 6월부터 WCC 11차 총회 한국 동행 모임이란 이름으로 매달 한 차례씩 모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내년 WCC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종전을 위한 세계교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굿네이 버스가 일상 속에서 아동들이 얼마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지 직접 살펴보기 위한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모니터링단은 지난 5일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굿모션을 출범했으며 1,500명의 단원들이 활동에 참여합니다. 특히 법과 제도, 여가 활동, 미디어 환경,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 권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비폭력 평화물결이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첫 발걸음으로 생태환경 교육 보드게임 토킹어스를 전국 교회와 기관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토킹어스는 하늘과 땅, 바다를 주제로 놀이를 하면서 생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고안된 보드게임입니다. 다양한 직업과 삶의 배경을 갖고 있는 교인들에게 성경 속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목회자들에게 독서를 강조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을 통해 어떤 신앙적 선택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책도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오요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목회자를 위한 독서활동 가이드, 목사의 독서법이 출간됐습니다. 25년을 주일학교 독서교육에 힘써온 장대흠 목사는 독서활동을 3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교양 차원의 일상의 독서를 시작으로 세상을 더 넓고 깊게 연구하는 학습 독서, 연구 독서로 해석과 분석을 확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창조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목사들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할 내용은 진리지만 그 진리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에서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냥 수단이고 방법이다. 저자가 독서를 통한 읽기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핵심을 발견하고 전달하는 것은 가장 초기값이기 때문에 이 목사의 독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냥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한 오늘의 작은 일이라고. 저자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문화가 이미 교회에 자리 잡았다고 안타까워하며 목회자 먼저 개인의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통해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교육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인물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믿음의 선택이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두 갈림길의 연속이라며 신앙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등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저자는 믿음의 인생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며 독자들에게 외롭고 불편해 보이지만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길 권면합니다. 학교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른바 스쿨처치 사역에 관한 책이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청년 사역을 펼쳐온 2명의 저자는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통해 오늘날 스쿨처치의 필요성과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또 비대면 시대 스쿨처치 운영 방안 등 스쿨처치 사역을 위한 전문적인 매뉴얼을 담아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스쿨처치를 통해 삶이 변화된 청년들의 고백은 독자들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점자 정보 단말기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기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1981년 출범한 한국창조과학회가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4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교회 창조신앙 바로세우기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국민운동본부가 내일 오후 2시 한국 YWCA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갖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교회갱신 목회자 모임인 교회갱신협의회가 오는 16일 제26차 영성수련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입추가 지나고 찜통더위의 기세는 조금 꺾였지만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